안녕하세요. 중국 생활 중에서 무의식 중에 가장 많이 접한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 답을 좀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는 띠엔동처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다른 것처럼 매캐한 매연과 시끄러운 소음의 오토바이가 아니라 중국에는 아주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띠엔동처가 이미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따라서 비즈 네 번째 영상에서는 중국 생활과 마주한 띠엔동처의 시장 현황과 충전 기반 시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도 여기 한번 주변에 계신 분들 한번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여기 한번 지나가는데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有时间吗？不好意思，不好意思，我是韩国人啊，是吗？啊哦，我对很好奇，所以可以采访你吗？可以啊。镜头对着我。好的，好的。哦，你每天充电吗？基本上可以跑个3-4天吧。3-4天。对。你除了充电以外，换电吗？因为我的这个车子可能它比较大，然后它的电池是拿不出来的。那充一次需要等多长时间？可能就是一晚上，大概10到12个小时。你觉得充电安全吗？我听说的是它充电不会充满，会充到大概85%，好像是这样的。所以它一般也是为了减少安全隐患，所以有这样的规定。为了安全这个有限制。对对对。有没有经验？电池产生了火灾，还有别的安全的事故，你看过吗？还有经验吗？听说过，就是有我们小区里面也有，就是电动车进了电梯，然后着火的，然后有伤到人，就幸好没有出现什么特别更严重的事故，但是也是受伤了，有轻度烧伤，所以这个其实真的很危险。我们现在小区，我所知道的就是西安大部分小区现在都不让进电梯，都不让进居民楼，对，因为电梯里面安全隐患确实太多了。使用电动摩托车时，你最不满意的是什么？我觉得它冬天的时候，就天气比较凉的时候，它会亏电亏得比较厉害。比如说我夏天充满电，我可以就是短距离代步的话，我能跑上个5天到1周的话，冬天可能最长就是3天，必须要充电。 자,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띠엔동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했고 본격적으로 비즈니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띠엔동처에 보편화는 크게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의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교통 혼잡과 공기 오염 문제는 띠엔동처를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중국인들은 자연스럽게 띠엔동처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보조금 지급, 세금 감면,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소비자들이 띠엔동처를 보다 쉽게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기술 발전, 특히 배터리 기술의 발전으로 띠엔동처의 주행거리와 성능이 크게 향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운영비용이 낮아서 경제적입니다. 특히 배달업계 종사자들에게는 유지비와 연료비 절감이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전체 발전 과정을 보시면 2004년부터 15년간의 고속 성장을 통해서 세계 최대의 띠엔동처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19년에 정부가 발표한 국가 표준 지정은 띠엔동처 산업의 성장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규격에는 띠엔동처의 안정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주요 내용으로는 속도 제한, 중량 제한, 전압 제한 등이 있으며 이 규격에 따라 생산된 띠엔동처만이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 아래에서 띠엔동처를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편의상 포괄적으로 띠엔동처로 지칭을 하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지우하오, 띠엔동, 샤오뉴, 아이마, 야디이며 특히 지우하오 띠엔동의 23년 영업이익은 무려 74%가 증가하는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발전 과정과 성장 결과는 어떨까요? 각 성별 띠엔동처 보유량을 보시면 2022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 100가구당 75.5대이며 제가 거주하는 샨시성은 51.3대, 보유량 상위 지역은 지양수,河南성 지역입니다. 현재 중국 내 띠엔동처의 보유량은 이미 4억 대에 도달했으며 23년 한 해 동안 중국에서 총 4,200만 대의 띠엔동처가 생산되었습니다. 매년 생산량과 보유량이 증가하나 판매 추세는 하향을 예상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소비 패턴의 변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팬데믹과 경제 침체로 소비자 욕구가 감소하면서 중고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으며 자연스럽게 내구성에 대한 수요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띠엔동처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인 배터리의 내구성을 중요시 여기며 똑똑한 소비를 원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 번 충전으로 50에서 60km를 갈 수 있는 거리를 선호를 하고
电动车의 경쟁이 포화 상태로 이르면서 배터리 교환 시스템 시장이 새로운 기회로 부상하였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22년 기준 중국에는 약 1,300만 명의 배달 라이더와 택배 종사자가 있습니다. 라이더가 하루 평균 120km를 주행한다고 할 때 라이더 한 명이 하루에 적어도 두세 번은 배터리를 교환해야 됩니다. 즉 배송 분야에서만 매일 2,600만 건 이상 교환 주문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는 10%의 배달업계 종사자들만 언급한 것이고 남은 90%인 3억 대 이상電動車는 일반인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충전식을 제외하더라도 일반 소비자의 배터리 교환 시장은 더욱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충전 배터리 교환 시장의 규모는 20년 이후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으며 동전 배터리 기반 시설 규모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배터리 교환 서비스 주요 기업입니다. 특히 샤오화 환디엔이 애플리케이션의 접근성과 점유율 부분에서 우위를 선정 중입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첫 번째 그래프는 25년까지 중국의電動車 배터리 스테이션 수요의 예측을 보여줍니다. 5년 만에 11배가 증가했고 두 번째 그래프는 수요자 대비 배터리의 공급량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25년에는 5년 만에 7배가 넘는 배터리 공급이 필요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터리 스테이션, 배터리 수요의 증가와 함께 기존 제품의 관리와 유지 보수가 중요해집니다. 23년에는 총 25,000건의電動車 화재 사고가 보고되었고 전년 대비 12% 증가 수치이며 또한 24년 올해 1분기 만에 전년 등 동기 대비 9%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빈번한 배터리 화재는 이미 사회적 이슈로 간주되면서 중국인들 모두가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고 안전한 제품을 구매, 사용을 보장하는 것을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제품의 안정성, 품질, 환경보호 등을 보장하는 강제 인증 제도를 도입했습니다.電動車의 경우 배터리와 충전기 등 주요 부품에 대해서 배터리 품질 기준 강화, 안전검사 의무화, 표준화된 충전기 사용 등을 인정받아야지만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중국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중국의 배터리 산업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 삼성전자는 전체 스트림을 커버 가능합니다. 과거에 노트7의 배터리 문제에서 체득한 교훈과 높은 기술로 중국 내 수요가 커지는 배터리 교환 시스템 시장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배터리,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충전 솔루션을 담당한다면 중국 내 입지와 신뢰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那你为了准备冬天，所以还在带这个吗？啊，今冬天天很热哦，没有，天气很热冬天的被子要比这个厚得多，哦。这个是夏天的，啊，夏天也有需要这个吗它？是比较薄，它可以防晒，啊，防晒的。对，防晒防风的。啊，我以为你很懒，所以还没换呢。很有意思。不好意思啊。您可以看旁边这个，这个就属于比较厚，对吧？他是很懒的人啊，是吗？不好意思。啊，不好。